네, 급박하게 들어가는 정치권 소식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박명호 YTN 개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금 전해드렸습니다만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통합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상보다 좀 빠른 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떨어진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회복할 필요가 좀 있었고요. 네. 천정배 의원은 사실 창당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국민의당 등이 나오면서 사실 좀 지지부진하달까 조금 이제 그 주목도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정책 활로를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네.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이 천정배 의원 측을 끌어안고자 노력을 했을 텐데 아마 어느 쪽이 나름대로 조건을 제시를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는 지분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제 안 했다라고 했겠지만 지분 얘기 없이 이렇게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 호남 출신 의원들이 지금 다수를 이루는 국민의당에서 차기 공천 과정에서 일부 천정배 의원 측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에서 일단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에서의 일단 정치적 경쟁을 좀 가속화하겠다. 좀 더 앞서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까지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렇게 통합을 이루면은 좀 가능성은 있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광이 좀 비추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확실하게 될 것 같았었는데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오늘 이제 통합을 발표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은 뭐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천정배 의원 들어가게 되면 이제 16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주선 의원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면 17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이제 탈당을 선언했지만 합류하지 않고 있는 최재천 전 정책위 의장이 있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전부 이제 19명이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탈당하려고 하다가 일단 멈춘 한 4명 정도의 그 호남 의원이 있습니다. 뭐 박혜자, 광주의 박혜자 의원이라든지 뭐 전남의 이계호 의원 뭐 이런 의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이런 의원들이 만약에 추가로 이제 합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교섭단체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교섭단체 구성을 하게 되면 한 88억 원 정도를 이제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하여튼 확실한 이제 정치적 세력으로 확실하게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김한길 이런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 교섭단체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막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밀리고 있어요. 한때는 이제 국민의당이 더 앞섰었는데 특히 이제 야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호남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호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32%인 반면에 국민의당은 26%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 얼마 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19%밖에 안 됐었고 국민의당이 41% 뭐 2배 넘게 지지율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천정배 신당과 이 합당을 서두르지 않았나.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요. 이게 지난주 이제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32%고 국민의당이 26%입니다. 정당 지지율만 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9%고요. 국민의당이 13%, 새누리당이 38%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천정배 신당과 합류하는 통합하는 그런 걸로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국민의당과 국민회의에 합당하는 이 당이 호남의 민심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계기는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나 국민의당이나 친노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역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필요한 정치적 어떤 수요를 감당했다라고 이제 채워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것이 지금 밀리고 있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호남에서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통합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야권의 여러 정당들을 호남인들은 계속 아마 지켜볼 거게 될 거고 누가 더 나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경쟁이 좀 더 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 중에 뉴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2대 지침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2대 지침 가운데 공정인사 지침은 쉬운 해고가 아니라 오히려 해고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취업규칙 지침 역시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정년 연장 시대에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요, 정부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일단 손을 잡았는데 그렇다면은 그동안 그 3자 연대 얘기가 있었어요. 정동영 의원, 박주선 의원과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3자 연대는 뭐 사실상 무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박주선 의원은 이제 국민의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꽤 있을 것으로 이제 점쳐지는데 네.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이 독자적인 노선을 밟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네. 이제 뭐 정동영 의원, 그 박주선 의원, 그다음에 천정배 의원 이렇게 3자가 합쳐지는 뒤에 그다음에 네. 국민의당과 합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었는데 천정배 의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3자 연대에서 벗어나서 네. 국민의당과 먼저 이제 합류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네. 3자 연대는 사실상 이제 뭐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야권이 통합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당 주도권은 누가 잡게 될까요?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안철수 의원이 시작을 했지만 이제 김한길 의원 등 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했고요. 또 네. 호남 출신 의원들이 있고 또 호남 출신 의원들의 일종의 물갈이를 사실상 요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천정배 국민회의가 이제 합류했기 때문에 네. 공천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 이제 이 공통의 목표를 현재로든 지향하고 있지만 이 네.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김한길 의원이나 또는 천정배 의원 등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합의문에서는 뭐 새누리당의 압승을 반대한다라는 어떤 공통의 목표를 제시했고요. 한 5가지 합의 사항들을 제시했는데 특히 이제 공천 과정에서 뭐 잘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어떤 표현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제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당의 대다수를 현재 이루고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새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또 기존의 세력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 좀 딜레마 속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계기는 잡았지만 곳곳에 좀 지뢰밭이 널려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은 요즘 들어서는 조금 확대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런 통합 합의에 맞물려서 인재 영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의 탈당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본격화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인재 영입 측면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좀 주춤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뭐 얼마 전에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등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는 네. 그런 인물들 영입을 쭉 했었고 네. 얼마 전에 이제 또 이 광주 전남 지역 내려가서 이런 분들이 가서 또 이제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국민의당은 이제 아무래도 통합 쪽에 이제 좀 이제 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인재 영입 측면에서 좀 주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상당히 인재 영입 쪽에 이제 공을 들일 가능성이 있고 아까 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현역 의원들을 이제 몇 명 더 영입을 해서 네. 교섭단체 구성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이제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어떤 위상을 굳히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 탈당 분위기의 입당이란 말이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호남 적통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결국 이제 호남의 민심을 누가 얻느냐가 야당의 대표성을 결정하는 분수령일 것이고 그것이 이제 수도권에서의 호남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네. 호남의 정통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DJ 대통령을 모셨던 동교 등의 가신 그룹들은 일제히 탈당을 했는데 네. 그 DJ의 아들이
거꾸로 이제 입당을 하는 따라서 서로가 이제 엇갈린 행보를 했죠. 과연 이거를 호남인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네. 좀 오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당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젊은 피로 새누리당에 지난번에 발탁이 됐었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준석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노원병 지역구에 이제 이 이준석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연고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지역에서 자랐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회귀하는 연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네. 거기에 이제 불곰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안철수 의원을 갖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노회찬, 이준석과도 내가 이긴다. 그렇지만 이준석 의원은 나는 중랑천 연호고 안철수 의원은 이제 불곰이다. 네. 그래서 연고도 없이 자꾸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자꾸 관심을 보이는 이제 그런 의원이다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본인 이준석 그 비대위원이 본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당선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당위성을 어제 이제 강조한 건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 다자구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구에서 낙선할 위험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여기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여기 좀 그 상당히 이제 지지 기반이 있는 분인데, 네. 이제 물론 이제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창원 성산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창원 성산이 거기가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정의당이 상당히 지지 기반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현재 거기는 이제 지역구 의원은 이제 강기훈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어쨌든 이 이준석 그 비대위원이 노원병에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네. 노원병이 상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 가장 그 아주 관심 지역으로 관심 선곡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게 자리매김하는 이제 그런 그 이벤트가 된 것이죠. 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이렇게 되면 노원병 가기가 조금 애매해졌죠. 결국 네. 야권 분열은 아마 필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창원 성산 지역이 일단 유리하고요.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가 재선을 했던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일단 알려져 있고 따라서 분위기라든가 또는 명분이 있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정의당 입장에서도 향후 이제 그 총선 전략 차원에서 뭔가 바람몰이를 하려면 네. 노회찬 전 의원 같은 스타가 필요하고 그 진원지가 역시 노동자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초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일단 정치적으로 부담을 좀 피하고 나름대로 명분을 갖는다면 창원 성산 지역이 노회찬 전 의원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친박계 핵심이죠. 최경환 의원이 다보스 포럼을 참석을 했다가 이제 돌아오는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김무성 대표와 관련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상향식 공천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렇게 하면서 네. 인재 영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 최경환 의원이 당 지도부의 인재 영입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요. 네. 김무성 대표는 인사 추천도 하지 않으면서 부질없는 논란만 일으킨다.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김무성 대표 임기가 내년 7월까지거든요. 아마 그 네. 전에 아마 그 전당대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아마 최경환 의원이 상당히 좀 유력할 겁니다. 이제 현재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이제 차기 당 대표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지금 이제 신경전을 펼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친박계들 입장에서는 전략 공천도 필요하고 인재 영입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한 25% 정도 컷오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반드시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물갈이를 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친박계의 어떤 기본 입장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되고 인재 영입을 하더라도 영입이 아니라 인재 등용이다. 반드시 영입한 인사들도 거기서 어쨌든 이 경선을 통해서 그 경선의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영입된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당에 들어왔는데 또 여기서 또 경선까지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골매는 목소리도 꽤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불협화음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알다시피 종로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마포갑의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당내에서 갈등을 빚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준석 전 비대위원도 출마 선언을 하고 최경환 의원까지 이제 당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친박들의 기지개가 시작이 된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지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전쟁입니다. 네. 공천을 향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들을 이제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가진 것들을 다 내놓고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동호 YTN 보도국 부국장, 박명호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